자, 이번 시간은 사회 3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인권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탐구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해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용준아, 이번에는 선생님이 정한 형식대로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지난이는 집에 오면 꼭 듣고 오세요. 선생님 일단 좀 초반에 좀 어려운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강의 중간중간에 또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꼭 추가하시고요. 학교 와서도 교과서로 정리할 때도 중요한 말들을 꼭 옮겼으면 좋겠어요.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whoever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외모,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황인이거나 또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전혀 이렇게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와 개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 누구나 인간답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뭔가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 신장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인권 신장은 인권이 존중되고 그리고 그런 인권 의식을 그런 존중 의식을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신분제도가 인권을 방해하고 억압하게 됐다면 지금은 그런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누구든지 겉으로는 뭐든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까지 많은 인권이 신장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또 인권 신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권 보장은 뭘까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보장이란 건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인권 보장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유권이라고 하면 내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할 말을 하거나 또 자유를 누리거나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자유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간섭이 적어야 돼요. 또 반대로 사회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회권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쓸 수 있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내가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 혜택도 받고 이런 게 이제 사회권인데 이거는 국가가 적극 도와줘야겠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인권, human rights 인권인데 인권은 그냥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수많은 피와 땀과 피땀 눈물이 이 노래 아주 멋지죠. 선생님도 BTS 참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이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냥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들이 이런 인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도 발전 중이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큰 세계대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이 피해받고 엄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도 보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지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유엔 연합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이제 인권 존중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뭐 신체적으로 좀 어떻게 약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차별,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왜 다를까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좀 출발점을 맞춰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 또 장애인이라서 불쌍히 안 됐어가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혜택들을 또 주고 어떤 시설도 고쳐주고 여러 제도들을 고쳐주는 것이 또 차별을 인정하는 거죠. 노인이라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일하기 힘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병원 가기 힘들면 병원에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권 존중은 차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홍길동 전의 작가인 허균 선생님은, 이 홍길동 전은 유명한 말이 있죠.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서얼,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의 아들, 이런 서얼 제도에 대해서, 신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허균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분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분이죠. 여러분의 날,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이신데, 어린이가 그 당시엔 단순히 어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린이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어린이날까지 만들어주셨던 아주 멋진 분이시죠. 그 다음은 이분은 이제 마틴 루터 킹 이란 분이신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흑인 문제, 흑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버스 얘기가 되게 많은데, 버스의 앞자리를 백인들만 타게 됐고, 뭐 흑인 타면 비켜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흑인들의 여러 전반적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흑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서 노력했던 분이시고, 이분은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아주 멋진 분이시죠. 이분이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은 테레사 수녀님, 엄청 멋진 분이야. 검은 수녀복을 원래 수녀님들 입으시는데, 이 수녀님은 검은 수녀복을 입지 않으시고 인도에서 카스트제로 제일 아래에 있는 여성들이 있는 흰색 사리를 입고 평생을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일했던, 도와주셨던, 사랑하셨던 멋진 분이시고요. 이 수녀님도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과서에도 설명된 전태일 님이신데, 이분은 예전에 그냥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공장에서 너무 이제 자기도 그리고 동료들도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든 너무 일 많이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노동운동가신데,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주목받지 못해서 1970년도에 분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힘듦을 호소하시고, 지금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런 인권을 좀 향상시켰던 아주 멋지신 분이시죠. 전태일 님이라고. 네. 우리의 훌륭한 선조들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신분제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제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격쟁이라 함은 왕이 이렇게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차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임금 행차 때 징이나 깽가를 쳐서 크게 소리쳐서 왕님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격쟁하세요, 맨날 하죠. 선생님 누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러죠. 그런 거예요. 신문고 제도는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도 있는데, 이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궐 밖에서 북을 쳐서 임금에게 들리게 하고, 이런 게 신문고 제도였고, 상언 제도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 억울한 일을 문서 좀 글로 써서 임금님께 호소하는, 임금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건데, 이건 사실 글을 잘 모르면 또 쉽지는 않았겠죠. 이게 아주 멋진 제도라고 생각해서, 삼복제, 오늘날에 삼심제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은 3번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런 차별, 인권이 무시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을까요? 있죠. 많은 일이 원래 있었는데, 남자는 축구하고 여자는 피구해라,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발하는 친구들 많죠. 문땡땡, 이땡땡, 뭐 김땡땡 많이 있죠. 우리도 축구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임땡땡은 저도 피구하고 싶어요, 이런 땡땡들도 있죠. 예, 뭐 이런 차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정보,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이제 카톡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막 소문내고 이런 것도 좋지 않죠. SNS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소중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나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 관광지 나도 멋진 곳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동이 힘들고 비행기도 못 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아까는 노인들 얘기도 엄청 많이 있죠. 여러분은 숙제가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느꼈던 인권이 보장되는 누구든 좋아요. 누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분도 하나씩 생각하거나 써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인권 개선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인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린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놀이터를 지켜라 이런 인권 개선 운동도 하거든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없어져서 다른 게 바뀌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있고 교육 활동도 꾸준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어떤 이제 차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학급 약속 정할 때도 또 우리 운동하는 종목 정할 때도 열심히 하죠. 선생님은 정말 너네 어린이 여성 인권, 어린이 인권 엄청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관광지마다 휠체어도 항상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있고 문화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TV에서 자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거 타서 휠체어도 탈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먼저 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제도도 있고 질병이나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권 보호 또 인권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강의 듣고 정리도 하고 숙제도 해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거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꼭 정리 노트에 써와야 돼요. 질문이 아니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무조건 선생님 강의를 뺏겨 쓰는 건 여러분의 어린이로서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월요일날 만나요.